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한 해 한 해 다양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약톡톡2가 오늘로 100회를 맞았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의사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의학 지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건강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알톡2는 100회를 맞아서 2주 동안 좀 더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알면 약이 되는 토크는 물론이고 알면 약이 되는 밥상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톡톡2 100회 특집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맛있네요.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2주 동안 특별한 요리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몸의 독소를 빼낸다 디톡스 요리법을 함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 혼자가 아닙니다. 미녀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이 될 아주 유용한 지식을 전해주실 심경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요리를 하려면 요리를 해주실 분이 있어야겠죠. 섬세한 손끝으로 무슨 요리든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요리연구가 홍신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0회 특집이 좋긴 좋네요. 이렇게 매일 저만 있고 선생님만 만나다가 이렇게 두 분의 미녀를 동시에 양쪽에 모시고 하니까 참 좋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요즘 뭐 디톡스, 내 몸에 독이 쌓인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궁금한 것이 정말 우리 몸에 독이 쌓여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독하면은 사실 이게 정의가 딱히 내려져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뭐 기존의 중금속이라든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이라든지 사실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생기는 거죠. 활성산소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옛날에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게 아무래도 공해도 적고 그리고 자연식품을 많이 먹고 이랬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 이제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해독이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뭐 독소 제거 안 했지만 잘 살아왔잖아요. 꼭 이 독소를 제거해야만 하는 건가요? 사실 이런 이제 어느 정도의 독성 물질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는 방어 기관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뭐 림프절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이제 배설을 통해서 배출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제 해독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예를 들어서 중금속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몸속에서 축적되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해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방어막을 만들려면 디톡싱, 이 독소 제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제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그리고 요즘 뭐 많이 떠오르는데 파이토케미컬 같은 그런 항산화력이 강한 뭐 과일이나 채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먹는데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죠. 디톡싱 요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보게 될까요? 네, 일단 눈앞에 전복이 보이시죠? 네. 사실 전복 그러면 대부분 다 보양식으로 먼저 확 떠오르실 텐데 사실은 몸 안에 독소를 빼는데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복하고 마늘하고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전복 마늘구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전복과 마늘이 들어가는 전복 마늘구이 그리고 여기 과일도 있는데 네, 일단 단백질 섭취하셨으면 그다음 또 비타민 무기질 막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을 폭탄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시트러스하고 파프리카 스무디를 만들 텐데요. 이건 정말 간단해서 매일 드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재료가 나왔는데 선생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으로 네. 디톡싱 효과가 있는 재료들인 건가요? 예, 굉장히 효과적인 식품들인데요. 일단 제가 아까 1차 해독 기관이 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단백 하는 이유가 이 간에서 해독 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이 전복에 그런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단백질의 성분이 굉장히 알차게 좋은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간에서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마늘 하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이런 면역력이라든지 해독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파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타민C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섬유소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을 다 배출시켜 주니까 해독에는 이만한 식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디톡싱 요리 해볼 텐데요. 전복, 마늘 구이, 그리고 시트러스, 파프리카 스무디 두 종류 요리가 있으니까요. 식성에 맞게 골라서 요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신혜 선생님과 함께 요리 만들어 볼까요? 아무래도 든든하게 전복 요리부터 배워보고 싶은데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전복이라고 하면은 이거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전복은요, 솔로 그냥 박박 문질러서 씻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전복이 하얘요. 네. 원래 이 색깔인데요. 시꺼먼 전복을 가져오셨으면 걔는 물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솔로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내시면 그럼 바로 껍질이랑 살이 분리가 돼요. 자, 이렇게 분리를 하셨으면 껍질은 좀 이따 그릇으로 쓸 거고요. 네. 요 앞쪽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양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살이 많은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쪽에 입이 있어요. 이 입은요, 지금 씹었을 때 물컹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딱딱하고 이물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드셔야 되고요. 이게 입으로 씹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물감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이를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해갖고 요거는 그냥 제거를 해주시고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입을 제거를 하셨으면은 여기에다가 위쪽에 칼집을 넣어서 약간의 모양을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양념도 골고루 배서 맛도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네. 해바라기 꽃이 피는 것 같네요, 갑자기. 네. 조금 격식을 차린다거나 손님상이라거나 하실 때는 이 정도로 칼집을 넣어서 구워주시면은 모양도 예쁘고요. 조금 더 정성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정말 양념이 안에까지 쏙 배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익을 때도 잘 익고요. 근데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칼집 생략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오늘 가혜란 아나운서님을 위해서 예쁘게 칼집을 좀 넣었습니다. 백회 특집 좋네요. 이렇게 대접도 받아보고. 자, 지금 전복 손질은 이게 끝이에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 보이는데 댁에서 하실 때는 껍질에서 살 분리를 하시고 입을 제거하고 그리고 잘 닦는다만 기억을 하시면 끝이에요, 진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양념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간장 네. 넣고요. 후추를 약간 넣으면, 자,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맛있게 굽기만 하면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굽는 거잖아요. 불 조절을 잘 하셔서 구우시면 되는데 이거는 불 조절도 필요 없는 요리라서 오늘 정말 디톡스 하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맛있게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 아까부터 이 앞에 서 있는데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이걸 미리 데워놔야 하는 건가요? 네, 미리 예열을 해놓는 이유는요. 지금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팬이
아무것도 안 데워져 있을 때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팬이 영양소를 다 먹어요. 이게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열에 약한 영양소를 우리가 다 섭취를 하려면은 팬을 반드시 예열을 하시고 요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해서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이 손바닥 가운데까지 열기가 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때 예열이 완료된 거예요. 오, 뜨끈뜨끈한데요? 뜨끈뜨끈하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름을 살짝 두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름이 어느 정도 예열이 되어 있으면요. 마늘을 먼저 볶을게요. 양념장에도 들어가는데. 양념에도 들어가는데 마늘을 살짝 볶아서요. 네. 이 마늘이 열을 받아서 단맛을 조금 내뿜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버터를 조금 넣을 거예요. 이 한 덩어리를 다 넣는 게 아니네요. 네. 버터가 들어가서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버터가 녹기 시작하고 마늘이 어느 정도 익으면 향이 나죠? 지금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버터는 마늘 한쪽보다 조금만 크게 넣으면 되는 네, 건가요? 굉장히 조금만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복을 칼집 낸 부분을 아래쪽으로 양념이 잘 배도록 네. 뒤집어서 넣고 해서 지금 저 계속 센 불로 요리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10초 있다가 바로 뒤집으시면 돼요. 어머, 벌써 노릇노릇해졌어요. 네, 색이 확연히 다르네요. 그렇죠. 마늘이랑 전복이 같이 구워지는 걸 보셨으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 마늘의 매운 향도 날아가기 때문에요. 마늘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맛이 나중에는 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집으면 이런 형태의 오, 이게 확 벌어지니까 더 예뻐지네요. 얘는 좀 칼집을 내다 말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0초 정도 익었는데요. 이 상태가 끝이에요. 다 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요리는 다 됐는데 맛보다 모양을 중시하는 제가 너무 예쁘게 지금 접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천일염하고 후추하고 쪽파예요. 네. 껍질을 이 위에다 이렇게 놔서 먼저 자리를 이렇게 잡으시고 마치 모래사장에 전복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맞습니다. 자, 아, 정말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전복 마늘구이 완성됐습니다. 와, 다른 거보다 빨라서 좋네요. 네, 전복 요리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실은 전복 요리는 진짜 맛있기는 한데 비싸서 좀 부담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자몽이나 이 자몽이 아니더라도 제철에 이런 새콤한 맛이 나는 과일이면 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요. 귤도 괜찮고요. 오렌지도 괜찮고요. 신맛에 조금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레몬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다 레몬, 오렌지 이런 종류를 시트러스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지금 감귤이죠. 네. 제주귤하고 자몽하고를 같이 사용을 해보려고요. 없으시면은 오렌지나 아니면은 뭐 통조림으로 된 오렌지 같은 것도 다 괜찮아요. 지금 일단 이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러스류의 껍질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까냐 하면요. 이렇게 칼로 앞뒤를 쳐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칼로 벗겨주는 거네요. 네. 보드라운 부분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 하얀 부분에 감기 예방이나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 식감이 거북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대로 이렇게 까서 넣어서 갈아서 드셔도 괜찮은 거죠? 괜찮죠. 네, 근데 이게 너무 길고 굉장히 탄탄한 섬유질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조금 힘들고 그럴 때는 이렇게 스무디로 만들어 먹을 때 또 갈아 먹는 거니까 꿀떡꿀떡 넘겨야 되잖아요. 해서 이 속껍질을 제거를 하시고 그러고 요거를 갈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드려요. 벌써 침이 고이네요. 상큼한 향 때문에. 자몽은 조금 더 껍질이 두껍죠. 네. 빨간 자몽. 이게 자몽 같은 경우에는 식욕 억제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좀
내가 요즘 살이 쪄서 걱정이다 이런 분들 넣어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근데 자몽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한 번도 식욕이 억제됐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안 되지만 건강은 잘 챙겨주고 디톡싱에는 효과가 좋은 자몽입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씨 부분을 빼고 그리고 이렇게 골라서 파프리카도 이렇게 네, 돌려서 그냥 써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 하얀 부분만 싹 도려내시면 이 부분의 씁쓸한 맛은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프리카는 살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파프리카나 자몽이나 이런 귤 같은 거 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따로 물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만큼 재료 본연의 맛이고 원액이어서 영양도 더 가득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그냥 손질 안 하고 통으로 갈아서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재료를 안에 다 넣으셨으면요. 이제 뚜껑 닫고 갈기만 하면 끝나요. 이게 다예요? 네. 간단하죠. 네. 자, 아, 이렇게 하면 색깔도 너무 예쁜 스무디가 완성이죠. 칵테일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의 가장 큰 걱정은 그 피망 향이 났기 때문에 과연 맛이 있을 것이냐. 파프리카 향. 네. 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파프리카 향은요, 그 특유의 톡 쏘는 향이 또 몸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제가 우선 그럼 가장 채소를 즐겨하지 않는 제가 맛을 보고 어떤 맛인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만 먹으면 채소 싫어하는 분들도 다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맛있네요. 아니 이게 향을 맡을 때는 약간 파프리카 향이 진해서 먹었을 때도 파프리카 갈아 놓은 맛 아닐까 싶었는데 새콤달콤한 게 이게 과일의 단맛도 있어서 벌써 침이 고이고 식욕이 억제는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식욕으로 전복도 한번 맛을 볼까요? 네. 뭐 안 먹어봐도 맛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선 눈이 즐겁네요. 이 마늘 부분이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질기죠? 질기지도 않고 마늘이 약간 달아요. 앓고 있는 마늘 맛이 없고 달아서 진짜 금전적 부담만 없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 몸의 독소만 제거해도 면역력도 훨씬 높아지고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전복 마늘 스테이크 그리고 건강폭탄 스무디, 시트러스 파프리카 스무디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약간 향이 고추향인데요, 선생님? 파프리카요? 아, 파프리카 향. 네. 파프리카를 고추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 만나보는데요. 네. 원래 채식을 안 하시나 봐요. 저는 돼지테리언이라서 방송만 막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은 반개 먹고 내려놓고 클로징하고 한 입 입에 들어있는 것만 다 씹고 클로징을 할 생각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먹고 있네요.